안녕하세요. 플렉스라는 업체에서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박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나 IT 쪽에 유망하고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자격증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실제 그 현업에서 그리고 실제 IT 인더스트리 안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 도커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도 이제는 어떤 인프라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 또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그 개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CKA,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이 자격증을 통해서 회사에 그리고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KA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리 자격증입니다. 이제 많은 그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동시에 나왔다가 결국은 쿠버네티스가 이제 거의 이 산업군에서 최고의 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쿠버네티스를 모르고 데브옵스라든지 가상환경의 인프라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CKA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격증 취득과 관련돼서 2개의 강의를 지금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지금 CKA, 하나는 OCP, 옥타 Certified Professional. 이제 IAM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2부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좀 모두들 착각을 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거는 단지 난 이 영역에 이제 정말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이제 나의 이 인더스트리에 이제 들어왔다, 난. 그리고 내가 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코워크를 할 때 나는 이 언어를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단어와 정의들을 이해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격증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은 채용 담당자들도 자격증이 있는 걸 선호하고요. 뒤에 이제 그런 좀 자세한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1년에 가급적이면 2개 정도의 이제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신기술이나 혹은 내가 봤을 때 재미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영역에 제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주로 다른 편이에요. 그 이유는 막연하게 어떤 영역을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작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취득했을 때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내 이력서라든지 혹은 또 회사에서 필요할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면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이게 나의 인생을 먼저 달라지게 해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쿠버네티스 CKA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사회에서 혹은 인더스트리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을 드릴 거예요. 몇 시간을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시험의 형태가 CK 같은 경우는 이제 핸즈온이에요. 그러니까 실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제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로 제공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붙어서 하는 시험이고, 최초에는 원래 3시간을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시간 안에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뭔지는 사실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깊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혹시라도 이제 이게 어떤 것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더라 라는 정도라면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그 인프라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박스가 있고 서버죠. 이제 있고 그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등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유연성도 떨어지고 또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에 올리기도 어렵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유닉스가 제공하는 혹은 리눅스가 제공하는 가상화 환경들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센세이셔널한 시기가 돌아오죠. VM웨어라든지 그리고 시트릭스 우리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또 벌처박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갑니다.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가상화를 관리해주는 커널 형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컨테이너 환경이랑은 좀 다른 게 여기에는 게스트 OS,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호스트 OS라고 하면 게스트 OS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에서 벌처 머신이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OS,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 이게 공통된 커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널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중복되는 애들을 벌처 머신 위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자원 이용상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커널을 공유하고 그 외의 것들만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가상 환경에서는 이렇게 한번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이제 벌처 머신이 구동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원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또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또 이제 커널을 공유하다 보니까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탄탄하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지금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트렌디한 업체들은 전부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업무 혹은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냐? 이제 개발 환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이제 나는 코딩을 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할 때 이러한 그 데브옵스 인프라 혹은 인프라 환경을 이해를 못하면 업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거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배포라든지 혹은 백엔드 단에서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CI/CD, Continuous Integration, 그다음에 Continuous Delivery. 이 환경에서는 실제 내 코드를 하나하나 업로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드를 배포한다라고 했을 때, 릴리즈를 할 때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OS 통째로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 이뮤테이블 컨테이너 형태로 릴리즈 배포를 합니다. 이뮤테이블 컨테이너 형태라는 거는 지금 이제 벌천 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RDP라든지 SSH 형태로,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SSH 형태로 접속해서 컴피그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가능하지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예 그 접속을 하지 못하게끔 시큐어하게 만드는 컨테이너를 이뮤테이블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불변의 컨테이너.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롭게 컨테이너를 패킹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럼 뭐가 좋아지냐? 형상 관리라든지 컨피그레이션 관리라든지 변경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코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승인을 했는지 전부 다 남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SSH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서버 접근되어 툴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로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한번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한번 쳐보면 이게 지금 뭐 한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로 놓고 이제 보게 되면 한 5년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추세가 증가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 보고 있고, 일단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아이템들은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도 이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뭐 데브옵스라든지 이스티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자격증이라는 내용도 같이 연관 검색어로 나와 있네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들은 이제 구글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채용 사이트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게 좋은데, 뭐냐면 쿠버네티스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 지금 채용을 할 때 쿠버네티스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용 공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지금 현재 나라가 그 한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미국으로 놓고 쿠버네티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와 관련되어 있는 잡이 한 6만 개 정도 이제 서치가 됩니다. 그리고 샐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15만 불 이상도 상당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거의 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도커를 보시면, 예, 도커보다 쿠버네티스가 훨씬 더 뭐 비슷하지만 이제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많이 이제 뭐 필요한 백엔드 엔지니어 한번 눌러볼게요.
28,000건.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요렇게 검색하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33,000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에 대한 요구 사항. 물론 이제 이 백엔드 안에도 쿠버네티스가 포함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각광받고 있고, 되게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검색을 하거나 혹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된다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채용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린 자들이 혹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그 채용 공고 안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링크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드인도 이제 최근에는 가장 많은 이제 그 채용 릴레이션십 사이트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쿠버네티스를 치게 되면 현재 라인에서도 지금 사람 뽑고 있고 레드에서도 그렇고 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많은 업체들에서 이 지금 쿠버네티스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든지 혹은 백엔드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을 잡을 때 이러한 회사들, 이러한 수준의 혹은 이러한 캐릭터의 스타트업이 됐건 혹은 글로벌 업체가 됐건 혹은 대기업이 됐건 이제 제 타겟하고 있는 곳에서 혹은 이직을 하고 싶은 곳에 어떤 기술들을 지금 요구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서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CKA를 따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CKA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티피케이션의 디테일들을 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는지도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CKA 이 자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기전 디테일을 좀 보시면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핸즈온 시험으로 변경됐고요. 물론 그전에도 핸즈온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컴피그하는 거가 한 25%, 그다음에 워크로드랑 이제 스케줄링 하는 내용들이 이제 15%, 그다음에 서비스와 네트워킹이 20%, 스토리지가 10%, 최종적으로 이제 이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트러블 슈팅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3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375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할인 쿠폰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말 파격적일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는 50%짜리까지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수에 좀 이따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들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의 할인 쿠폰은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사이트는 한 번씩 이제 들어와서 어차피 이제 신청할 때도 쓰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꼭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예 깃허브에 다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CNCF에서 올려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이제 CKA, CKA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CKAD는 디벨로퍼,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고요. 그리고 CKA는 지금 보고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 이제 인프라 코드 형태로 이 야물 파일로 코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야물 파일로 인프라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벨로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CKA가 만약에 이제 회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쿠버네티스 파트너가 되고 싶을 수 있어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그러면 그게 CKAD는 이제 쳐주지를 않고요. CKA의 숫자에 의해서 파트너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게 권장하냐면 CKA를 따고 나서 한 2주 안에 CKAD는 빨리 봐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겹치고 이제 그 추가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CKA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CKAD는 취득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요 쿠버네티스 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CKA나 뭐 이런 위에 이제 C 레벨로 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전체를 이해하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KS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부분인데 시큐리티가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도 요거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쿠버네티스가 너무너무 편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해주지만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충족되고 있거든요. 또 세부적으로 이제 이 커리큘럼들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CKA인데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그 테스트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은 파야 되는지 이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트러블 슈팅이면 제일 많죠. 근데 대신 이제 트러블 슈팅까지 가려면 앞에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뒷부분에 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부분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핸드북이라든지 이그잼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지금 CNCF랑 그다음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내용이 이제 굉장히 뭐 하나씩 시험의 뭐 디테일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 노트북으로 지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모니터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허용이 되나 그게 이제 모든 인터넷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쿠버네티스 그 사이트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있는 공식 다큐멘트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다큐멘트 볼 시간 없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숙지하고 저는 그 해당 내용의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내가 이 내용이 뭐였지? 하고 다시 돌아가고 확인하고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가 않아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빨리 다 풀었는데 한 문제에서 이 부분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근데 그런 거 정도 한번 따라가 들어가 보다가 운 좋게 이제 알아내는 정도. 그래서 크게 뭔가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아예 잊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진짜로. 사실 이 부분부터가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게. 네. 300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모두가 다 백그라운드는 지금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리눅스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코도,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한 비기너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좀 백그라운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리눅스가 제가 굉장히 뎁스 있게 제가 뭐 스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온라인 강의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면 이런 것들도 한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요 강의들을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제 들어보고 또 기본적인 기초 리눅스 명령어라든지 도커의 명령어라든지 그리고 컨셉이라든지
이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300시간. 저는 좀 집중해서 하는 거를 권장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 가능하고요. 저는 한 이제 10시간까지는 못 썼고, 그리고 5시간보다는 더 썼어요. 한 하루에 7시간 정도 토요일을 포함해서 했더니 이제 저는 1.5개월 사이에 이제 요 시험을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이 시험에 할당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3개월이 걸릴 거고요. 이제 뭐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 드린 만큼의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절대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다. 흡수된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뭐 그 인내심으로 인내심으로 뭔가 이제 성취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스케줄링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온라인이 2개가 있고요. 오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교육들이 TTA 같은 데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보통 이제 그 CKA 같은 경우는 4일 교육이 들어가 있고, 한번 시험 볼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시험은 2번을 칠 수 있어요. 한 번 떨어지고 나면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 비용을 내면 이제 2번을 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거는 이제 약간 연습용으로, 혹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는 정도, 그리고 또 이런 핸즈온 시험이 굉장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CKAD 같은 경우는 이제 좀 3일 교육에 187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제가 이 교육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한국어로 교육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험을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저렇게 좀 비싼 비용, 물론 문제 그 TTA 아카데미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도 많고 또 직장인도 많은데 며칠 교육에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교육을 듣기는 다들 이렇게 쉬운 사항은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유데미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데미라든지 지금 방금 보신 코드클라우드라는 사이트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고마운 분들이에요. 좋은 강의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유데미에서 코드클라우드를 알게 되어서 이제 코드클라우드도 수강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CK라고 한번 쳐볼게요. 치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강의들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제일 상단에 올라와 있는 이제 코드클라우드의 파운더이시고 CEO이신 문샤드 분의 이제 트레이닝을 듣게 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강의여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또 실습 환경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95,000원으로 그렇게 상당히 비싸네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유데미 같은 경우는 너무 수시로 자주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15,000원 정도의 이 강의를 이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는 CKAD도 있고, 아예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데미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이제 넘어올 거고요. 그래서 저분의 사이트인 그 코드 클라우드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러닝 패스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격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뭐 전혀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제 연간 계약을 했을 때 한 13, 4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대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고요. 저도 요거 지금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좀 더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이미 만들어 놓은 샌드박스 형태의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지 혹은 이스티오 환경이라든지 리눅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쿠버네티스다. 이제 이런 어떤 기술 강의가 되면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고 또 그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한 그 사항을 또 재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한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가 환경 세팅하는 거예요. 환경 세팅이 신나게 다 하고 나면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환경 세팅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그럼 흥미도가 너무 떨어진다. 내가 나중에 한번 뭐 내 환경에서 혹은 내가 어떤 서버 환경이 있다. 나는 여기서 좀 더 빨리 좀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올 코스를 보면 이제 이 데브옵스 환경과 그리고 지금 CI/CD 이런 환경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정말 잘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여기가 사실 이제 뭐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러닝 패스를 저희가 쿠버네티스로 잡습니다. 쿠버네티스로 잡으면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사실상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아까 유데미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코드 클라우드에서는 코드 클라우드로 다이렉트로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에듀케이션 공유 사이트인 유데미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족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CKA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사실 요거 세 가지는 꼭 들어야 돼요. 세 가지 들어야 됩니다. 데브옵스가 뭔지, 그 다음에 도커가 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쿠버네티스의 기본을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이런 선습 과목 없이 막 달려들었다가는 이해도도 떨어지고,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본인의 어떤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높은 반으로 들어가서 이해 못하고 그 시간 낭비하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데브옵스 환경도 내가 써봤고 잘 알겠어. 그럼 이거 안 봐도 되겠죠? 도커도 내가 잘 쓰고 있어. 그리고 뭐 SAM까지 이해해. 오케스트레이션 환경까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 자, 쿠버네티스만 이제 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러닝 패스에 있어서 데브옵스 베이직 부분을 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여기 이제 리눅스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추후에는 뭐 기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리눅스 부분도 아까 제가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제이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에서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제이슨이라든지 쉘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 들어가면 아주 좋은 강의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라고 하시면 아까 보셨던 요 지금 쿠버네티스의 CKA를 취득하기 위한 러닝 패스를 체크하시고 클리어를 하시고 앞에 3개 정도를 격파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 리눅스가 같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신다면 이제 그건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얘 CKA를 따고 나면 CKA보다 CKAD가 더 쉬워요, 사실. 그래서 CKA를 취득하고 나서 2주나 3주 안에 바로 땁니다. 왜?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요거를 못 땄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요걸 공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얘도 점점 까먹어요. 그리고 데일리로 쿠버네티스를 만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점점 지식이 소멸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목표를 CKA로 잡았을 때는 얘 따고 2주에서 3주 내에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CKS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잡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처럼 뭐 10시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제 CKA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한 CKA의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CKA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이 분명히 현존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데미에서만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강의들이 쏟아집니다. 볼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쿠버네티스 CKA 하면 뭐 다양하게 지금 있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딱 이 강의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강의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CKA에 관련된 것만 22개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제가 왜 이 강의를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냐면요. 그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코드 클라우드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제가 이제 CK를 강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유데미에서 했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제가 서브스크립션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각 강의에는 이렇게 보시면 데모들이 있어요. 데모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자, 이 랩을 시작하게 되면 뒷단에서 우리 데모 환경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이게 에뮬레이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 사항들이에요. 네. 제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야물 파일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들도 확인하고 VI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처음 거 같은 경우는 뭐 kubectl
네. 크레이트. 이렇게 하면 이제 해당 팟이 생성이 됐겠죠? 팟.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맥락 없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터미널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도.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뭐 힌트를 볼 수 있고, 뭐 실제 답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의 랩을 모든 내용의 모든 카테고리 항목에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좀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도커 데스크탑 환경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저희가 도커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 환경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는 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죠. 팟을 하나 생성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러면 큐브CT에 아까 팟 이름이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엔진X이면 드라이브 팟에 읍스. 예. 제가 철자가 틀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스테이터스는 지금 펜딩이네요. 그러면 이제 펜딩이다. 이렇게 확인해서 하나씩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좀 넘어가서, 네. 한번 코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는 플레이그라운드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보고 싶으면 지금 이제 이러한 플레이그라운드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볼 수 있는 저 개인 공간도 있고, 혹은 또 회사의 공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제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실제 저희가 로컬 환경이나 혹은 라이브 환경 정도 수준의 그런 속도를 제공해 주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아주 답답할 수는 있으실 텐데, 공부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제가 장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법 같은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전체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다시 이제 쿠버네티스로 가볼게요. CKA로 가볼게요. 가면 잘 쪼개놨어요. 그 15개 이제 레슨 카테고리를 254개로 했고, 이 비디오에 실제 러닝 타임만 해도 거의 18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중요한 팁입니다. 이 아까 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예 동영상 부분은 당연히 숙지했다고 판단하고, 이 랩 부분에 있는 것들을 3번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잘 풀 수 있는 상황, 3번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가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능하실 거예요. 2번 하면 애매합니다. 왜? 제가 2번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아주 안타깝게 한번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제가 이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지금 지겹기도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겹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목업 테스트들 자체가 지금 이제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그잼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이제 한 단원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풀었었던 그 랩 환경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시험은 아니에요. 같은 시험은 절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로그인했던 게 지금 계속 세션을 2개 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당연히 체크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 좋은 강의를 이 정도 수준의 금액에서 제공해 준다는 건 정말 그냥 자비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디 돌려 쓰신다거나 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업 시험은 이제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혹은 약간 진짜 시험보다는 살짝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쉽다는 정도가 100점이면 얘는 한 95점 정도, 5% 정도의 수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이제 연습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국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이 본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아마 싱가포르 AWS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별도의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 이걸 하나씩 풀어 나가고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 나가실 때 만약에 막히게 되면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은 끝부분에 이제 중간 부분 이 목업 시험 그 다음 세션에 전부 다 그게 있어요. 그 어떻게 해결하는지 솔루션들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업에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는지 설명도 또 해주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솔직히 Hello everyone. So 그, this is 이 그 강의만 여러 번, 이제 3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는 최소 제가 볼 땐 2번 정도 돌려보고, 그리고 시험은 전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최소 3번 정도 풀어보고, 그리고 3번 정도 풀었을 때 내가 하나도 막힘없이 다 푼다라고 판단됐을 때 시험을 응시하시면 충분히 이제 패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CK를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할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강의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막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강의 중에서는 사실 이만한 강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 자막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어차피 시험 문제 자체도 다 영문이고요. 또 명령어들도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게 이 정도 수준을 계속 귀에 익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록터랑의 의사소통도 필요하거든요. 시험을 보면서 이제 내 방에 있는 이제 캠코더를 이용을 해서 내 방에 혹시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찍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몸에 뭐 붙어 있는 거 보여줘라, 뭐 천장 찍어라, 뭐 벽면 좀 가까이 가봐라, 뭐 발 밑에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일상 대화는 물론 이제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이제
크게 불편함 없이, 물론 이거 좀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분들이 또 여러 명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빠른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러면 좀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눈의 위치가 이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거나 하면 그것도 계속 지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셔서 시험을 좀 준비를 하시면 정말 원하시는 결과들은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집니다. 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CKA를 취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같이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의도 한번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액티브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대체할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솔루션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수의 업체들 제가 있는 플렉스를 포함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시간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